안녕하세요. 기업 인수합병과 채권 추심 현장에서 20년 넘게 현금 흐름과 이익을 맞대어 보며 이 이익 진짜 돈이 될까 아니면 장부에만 적힌 허상인가를 매일 목숨 걸고 따져본 한주원입니다. 지난 36강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를 간접법으로 계산할 때 주요 조정 항목 톱10을 하나씩 뜯어봤죠. 오늘 37강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조정 항목들이 만들어내는 OCF와 당기순이익의 차이, 이걸 통해 투자자가 가장 날카롭게 봐야 할 한 가지, 바로 DE익의 질, Quality of Earnings을 판단하는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당기순이익은 회계장부상 최종 숫자입니다. OCF는 실제 돈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다르면요, 그 차이는 말 그대로 장부에서 만든 이익과 현금으로 들어온 이익의 간극입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이익의 질은 낮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차이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어지면 회사는 결국 현금 고갈로 무너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부실 패턴. 당기순이익은 흑자인데 OCF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이건 거의 정해진 결말입니다. 현금이 말라요. 그리고 현금이 마르면 회사 규모나 스토리와 상관없이 그냥 쓰러집니다. 오늘은 OCF와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투자자가 어떻게 읽고 어떤 기준으로 이익의 질을 판정하는지 현장 감각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부. 이익의 질이라는 말의 진짜 뜻, 이익의 질, 어렵게 말할 거 없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이익이 현금으로 바뀌는 속도와 신뢰도. 이익이 났는데 현금도 같이 늘었다. 질이 좋다. 이익이 났는데 현금은 안 늘고 오히려 줄었다. 질이 나쁘다. 이익이 계속 나는데 현금이 계속 마이너스다. 거의 위험 신호 확정. 여기서 투자자 관점 결론은 하나예요. 이익이 아니라 현금이 회사를 살린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강의의 중심축입니다. 2부, 차이가 생기는 구조를 그림으로 이해하기.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언제 돈이 들어왔는가 보다 언제 매출과 비용으로 인식했는가에 민감합니다. 반면 OCF는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갔는가만 봅니다. 그래서 둘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기순이익이 먼저 앞서가고 현금이 늦게 따라오는 회사도 있고, 반대로 현금이 먼저 들어오고 이익 인식이 늦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차이가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만성적이면 그때부터는 이익이 아니라 착시가 됩니다. 즉, 오늘 강의는 차이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차이가 왜 생겼고 그게 구조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3부, OCF와 당기순이익 차이 원인 톱5 확장 해석. 원문에 있는 톱5 그대로 가되 현장 해석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매출 채권 증감,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매출은 잡혔어요.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DSO가 길어지면 OCF는 당기순이익보다 계속 낮아집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던져야 할 질문, 매출이 늘어난 건가? 외상이 늘어난 건가? 특히 분기 말에 매출이 튀고 동시에 매출 채권이 같이 튀면 현장에서는 한 단어로 봅니다. 밀어넣기 가능성. 그리고 밀어넣기 매출은 시간 지나면 대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늘의 매출이 내일의 손실이 될 수 있어요. 2. 재고자산 증가, 현금이 창고에 박혔다. 재고는 현금이 물건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쌓이면 현금이 묶입니다. 재고 증가는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신제품 출시, 원재료 선매입, 공급망 이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 증가가 매년 반복되고 동시에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진다? 그럼 그 재고는 자산이 아니라 미래의 할인 판매 예정표가 됩니다. 할인 판매가 시작되면 이익도 무너지고 현금도 무너집니다. 재고는 한 번 꼬이면 연쇄적으로 터져요. 3. 충당부채 환입. 이익은 늘었는데 돈은 안 들어왔다. 충당부채를 환입하면 손익계산서 이익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환입은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장부에서 비용을 되돌려서 이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반복성입니다. 환입이 한 번이면 추정치 조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3년 연속 환입이 반복된다? 현장 해석은 이렇게 갑니다. 이익을 꾸미는 버릇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회사는 필요할 때 또 바꿉니다. 추정치를 또 바꾸고 이익을 또 맞춥니다. 4. 손상차손 충당부채 추가.
이익은 깎였는데 돈은 안 나갔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손상차손은 장부에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현금은 그 순간에는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OCF 계산에서는 손상차손이 플러스 조정으로 잡힐 수 있어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 OCF가 괜찮네? 현금 잘 버네? 아니요. 손상차손이 커서 OCF가 플러스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손상차손은 돈을 버는 신호가 아니라 자산이 썩는 신호일 수 있어요. 즉, OCF 숫자만 보고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Q. 이연법 인세 자산 증가. 현금 없는 혜택을 자산으로 잡았다. 이연법 인세 자산은 미래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기대를 자산으로 잡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이게 계속 늘어나면 투자자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미래에 이익이 나야 의미가 있다. 미래의 이익이 꺾이면 자산이 허상이 된다. 허상이 깨지는 순간 손상 처리로 순이익이 박살난다. 그래서 이연법 인세 자산은 장부에선 자산이지만 현장에선 조건부 자산입니다. 4부 실전 판단 기준 한 번이냐 구조냐. 자, 이제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문 의미는 그대로 유지하되 판단의 결을 더 세게 잡겠습니다. OCF 당기순이익. 이건 정말 좋습니다. 이익이 장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니까요. 대체로 이런 회사는 매출 채권 회수가 빠르고 재고 관리가 깔끔하고 비용 인식도 보수적입니다. OCF 당기순이익 정상 범위입니다. 회계 인식과 현금 흐름이 비슷하게 가는 기업, 가장 무난한 유형, OCF, 당기순이익, 여기서부터는 왜를 찾아야 합니다. 성장기라 운전 자본이 늘어난 건지, 외상과 재고가 터지는 건지, 환입이나 추정 변경으로 이익만 만든 건지, OCF가 마이너스인데 당기순이익은 흑자. 이 조합은 이익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복되면 현장에서 결론은 빠릅니다. 현금이 못 버틴다. OCF 3년 연속 마이너스. 여기부터는 채권 추심 관점으로 보면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OCF가 마이너스라는 건 본업이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고 그 상태가 3년이면 외부 수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수혈은 보통 이 셋입니다. 차입, 유상증자 자산 매각. 문제는요? 수혈은 언젠가 끊깁니다. 오부, OCF, 당기순이익 비율. 현장에서 쓰는 한방지표. 제가 M&A 실사에서 빠르게 쓰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OCF 당기순이익 1 이상이면 매우 좋다. 0.8 근처면 정상. 0.5 밑이면 의심. 0 미만이면 경고 등. 마이너스가 반복이면 거의 구조 문제. 원문에서 말한 것처럼 0.5 미만이 반복되는 회사는 실적 포장이나 현금 고갈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익은 나오는데 현금이 따라오지 않는 구조니까요. 6부 현장 사례의 전형적인 결말 3가지. OCF가 계속 약한 회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전형적인 결말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매출 채권이 부실화된다. 처음엔 성장이었는데 나중엔 연체가 됩니다. 둘째, 재고가 평가 손실로 터진다. 창고에 쌓인 재고가 어느 날 비용으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셋째, 차입이 늘고 이자 비용이 늘고 본업이 더 약해진다. 현금이 부족하니까 빌립니다. 빌리니까 이자가 늘죠. 이자가 늘면 순이익이 깎입니다. 순이익이 깎이면 더 빌립니다. 이 루프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7부 이익의 질 실전 20초 체크리스트 확장판. 자, 오늘도 20초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OCF vs 당기순이익. OCF가 더 큰가, 비슷한가, 작거나 마이너스인가? 최근 3년 추이 OCF 당기순이익 비율이 하락 중인가? 원인 확인, 매출 채권과 재고가 과도하게 증가하는가? 환입 패턴. 충당부채 환입으로 이익을 반복해서 부풀리는가? 지속성. OCF-가 반복되며 현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는가? 이 5줄만 훑어도 당기순이익이 진짜 현금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장부상 허상인지 바로 갈립니다. 마무리. 오늘 37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38강에서는 자유현금 흐름 FCF로 넘어갑니다.
진짜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현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공식 3가지와 실전 판단법을 현장 사례로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인수합병 채권 추심 전문가 한주원이었습니다. OCF와 당기순이익을 비교할 때마다 이 한마디를 꼭 떠올리세요. 이 이익 진짜 현금이 될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가장 큰 실적 포장 함정에서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